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는데요. 광주 MBC 시사본색에 출연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쉬운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참배가 예정된 국립 5.18 묘지. 각기 다른 지지 모임 회원들이 줄지어 정 전 총리를 맞았습니다. 5월 영령을 참배하는 길에는 일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동행했습니다. 장관과 총리,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그래서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는 정 전 총리는 향후 자신의 역할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고 재출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을 완결하는 일이라며 자신도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기필코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김해 봉화마을과 부산 대구를 거쳐 호남을 방문한 정 전 총리의 일정은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는 거품이 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보죠. 지지율은 결정적인 순간에 높아야 한다며 느긋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둘 다 훌륭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양한 경험 면에서 자신이 낫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 등 광주에서 오늘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이던 담양 지인 모임 관련 밀접 접촉자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40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광주 49명 등 모두 71명입니다. 전남에서도 오늘 해외 입국자 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047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방화복이 지갑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시 태어나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은 암투병 중인 소방관들에게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담은 따뜻한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카드 지갑과 열쇠고리, 누런 바탕색에 샛노란 형광색 줄무늬가 포인트로 들어간 각종 가방이 판매점에 진열돼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모두 못 쓰는 방화복과 소방 호스를 재활용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쓰임을 다해 자칫 버려질 뻔했던 이 폐방화복들은 보시는 것처럼 가방과 각종 상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가 폐방화복 250벌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 재가공해 만든 상품들은 광주 신세계 백화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더 내가 하나를 구매를 해서 그분들한테 영향이 간다면 얼마든지. 수익금의 50%는 현장에서 근무하다 암에 걸렸지만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관에 기부됩니다. 광주에서는 4명의 소방관이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암투병 중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을 지켜준 방화복은 폐기가 된 뒤에도 소방관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백화점에서는 1,000개 정도가 판매됐고 지난해부터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판매율이 저조해 자체 기부금을 더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체적인 방문객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판매 현황도 좀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전당의 콘텐츠들도 개방되고 그래서 백화점에서의 판매는 다음 달 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상품이 매진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제 결혼이 활발해지면서 주변의 다문화 가정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가 폭력을 당해도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들은 어떤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심채린 씨. 심 씨는 어느 날 중학생 자녀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I asked her if she had experience like a bully from other students. So, and right away, 바로 말해서 네 엄마 그래서 I was shocked.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 말과 행동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머리 많이 밀고 이렇게 하고 몸이 또 이렇게 몇 번 많이 이렇게 또 발 하고 이렇게. So I didn't know that. 심 씨는 다음 날 바로 학교에 신고했지만 모국어인 따갈로그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에는 일가 친척 하나 없던 탓에 조사를 받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편했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말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국제 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전체 학생 수의 5%가 넘습니다. 문제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학교 폭력 피해 사례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피해는 지난해보다 올해 3.7배 늘었습니다. 폭력 피해가 늘어나자 광양교육지원청은 전국 최초로 이주 여성들을 모집해 현장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9개국에서 모인 11명의 지원단은 앞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직접 현장 대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여기 살면서 다문화 아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 아이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언어에 더해서 좀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폭력 그런 일이 있었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아니고 다른 애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줄 거예요. 다문화 가정 100만 시대. 매일 차별과 의사소통의 장벽에 부딪히는 조금 다르게 생긴 우리의 이웃들은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기영옥 전 단장을 오늘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일정 조율을 거쳐 추후 조사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기영옥 전 단장과 아들인 기성용 선수는 지난 2015년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와 인접한 농지를 자격 없이 매입했다는 혐의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가 헷갈리는 곳이 적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의 한 도로. 속도 제한이 50km로 바뀌면서 차량들이 전보다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합니다. 일반 도로는 50, 그리고 어떤 보호구역은 30. 구수 기사들이 잘 보고 다녀야죠. 예외 구간도 있습니다. 목포의 경우 5개의 도심 일반 도로 제한 속도가 6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에 심의 장애를 주는 곳 그런 것은 50으로 안 해놨죠. 60으로 해놨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다 보니 같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제한 속도가 바뀌는 경우도 잦고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도심 제한 속도를 일괄적으로 5030에 맞추다 보니
실제 도로의 제한 속도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자체 간 경계 구간에선 혼선이 더 심해집니다. 목포와 무안군이 이어지는 도로지만 무안 지역 지방도는 속도 제한이 70km. 하지만 도로 경계를 두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불과 300m 앞 목포시 도로의 단속 카메라의 과속 기준은 50km입니다. 나는 이제 자주 다니니까 아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50으로 찍힌다고 하면 벌금이 안 되겠죠. 5030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도와 일반 도로가 이어지는 구간이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지자체 경계에서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를 통해 속도 제한을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이행 보증서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이 기한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은 지난달 대출 확약서를 받은 만큼 450억 원 규모의 사업이행 보증서와 협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광주시가 요구한 기한 안에 보증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은 한양이 대표 주관사였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일었습니다. 광주와 대구 등 6개 시도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6개 자치단체장들은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청 앞에 모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빠진 것에 대해 시도민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사업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으로 노선 길이 200km에 4조 8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남다른 노력을 감사합니다. 삼성일가가 보유한 미술작품들인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 51점이 광주 시립미술관과 전남 도립미술관에도 기증됩니다. 광주에 기증되는 작품은 김환기, 오지호, 이응노, 이중섭, 임직순 화백 등 5작가의 작품 30점이고 전남에 기증되는 작품은 천경자, 허백년 화백의 작품 등 21점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개관 30주년에 맞춰 내년에 작품을 공개하고 전남 도립미술관은 오는 9월에 기증받은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뮤지컬 광주가 다음 달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5.18 4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뮤지컬 광주는 다음 달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 광주는 재공연을 앞두고 곡의 일부와 출연진이 보강되는 등 더욱 탄탄해진 구성으로 광주 시민들을 만납니다.